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오늘 체크할 종목은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회사예요. 자,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2021년부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2021년도에 그 경영권이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영권 변동 이후에 이제 500원이 넘는 그런 그 주식이 이제 3자 배정 유증으로 찍혔었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1년 후부터 팔 수 있었기 때문에 500원인 거를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가 500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M&A가 됐는데 그때 3자 배정 유증을 찍어가지고 그 3자 배정 유증 물량이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500원짜리 물량은 아직까지 못 판 겁니다. 특급은 여기서 팔 수 있지 않았나요? 아니 1년 후에부터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500원짜리 아직 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에 500원짜리를 팔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쳐다볼게요, 얘를.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이제 올렸던 것들 중에 좀 많이 올렸던 때가 요때 한번 올렸었고요. 그럼 그전에는 이때 올렸었습니다. 이때 올릴 때 보시면 특징이 갭으로 크게 뛰었다가 죽이고 크게 뛰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종의 약간 청기백기의 변형형이죠. 이 청기백기의 변형형에서 요렇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또 거기를 넘어서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올렸다가 또 쭉 빼서 이런 식으로 얘는 전형적으로 N자형 패턴으로 갔는데 거의 뭐 상한가 다음에 물량을 털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물량을 받아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고점 찍은 다음에 밑으로 밀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잘했던 애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여기 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상승들도 보면 이렇게 올렸다가 쭉 빼는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21선에 거래량 터지면서 제대로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는 상승폭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근데 그게 500원 언저리에서 좀 좌절이 많이 됐었는데 이때는 이제 500원을 넘어섰었어요. 그 개념들이. 근데 이제 봤을 때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올려서 돌파해서 또 상한가를 여기서 때리고, 그죠? 상한가 가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렸다가 600원, 700원대에서 얘네들 그 털어야 되는 물량들이 못 나오고 그냥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물량을. 그래서 500원짜리 물량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나가기에 가장 좋은 흐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도 물량 테스트 한번 했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 올리기 전에 항상 골파는 거 한번 하고 정석대로 했어요, 얘들이.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한가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일종의 청기백기의 약간은 뭐 여기서 끝났으면 청기백기 완성인데 올렸어요, 다시. 올린 거는 뭐예요? 그만큼 이제 약간 세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 아리바이오랑 소룩스가 이제 개시가 돼서 걔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얘들도 그거에 대한 수혜로 기사도 내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심사가 좀 길어지고 있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짝 제가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이제 소룩스가 합병 결정을 내렸고 이게 우회 상장이냐 아니냐를 이제 거래소가 판단을 해주는데 보통 하루면 돼요. 그러니까 이틀 간 적은 거의 제가 역사상 본 적이 없고 보통 하루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틀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3일째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얘네들은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얘네들 우회 상장이 아닙니다. 왠지 얘기를 드리면 보시면 아리바이오가 자산 총계가 요렇게 돼요. 1470억 정도 되죠. 자산 총계가. 근데 얘네들 소록스는 얼마예요? 자산 총계가 1601억이에요. 1601억. 그 자산이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본금도 얘는 115억이에요. 얘 자본금 얼마예요? 14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얘들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많아도 이미 게임 오버인 거예요. 우회 상장이 될 수가 없지. 얘가 더 큰 앤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도 따져야 돼요. 매출액이 155억이에요. 매출액 155억인데 얘네들 598억.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이미
탈락. 얘는 탈락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제 우회 상장으로 볼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 상장으로 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요, 이 우회 상장의 요건이 있어요. 코스닥 우회 상장 요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1항 각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 주식 상장법이 되는 경우서 우회 상장 대상 법인의 자산 총계,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할게요. 요거예요, 요거. 우회 상장 대상 법인의 자산 총계, 자본금, 매출액 두 가지 이상의 금액이 보통 주식 상장 법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우회 상장으로 해당하는 것을 본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예. 요 얘기. 그래서 만약에 저 1항에 있는 각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요 1항에 있는 각호의 부분, 요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회 상장 볼 거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커야 되는데 얘는 세 가지 다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우회 상장 본다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고 우회 상장 대상 법인의 지분 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주식 상장 법인, 우회 상장 법인은 이런 것들 다 주식 포괄적 교환, 뭐 영업 양수, 뭐 그다음에 우회 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 출자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요 상황 보고서를 자산 양수하거나,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현물 출자하거나, 혹은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 1항 각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의 금액이 보통 주식 상장법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우회 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 세 가지 다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얘들은 우회 상장이 아니라고 결론이 빨리 나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예, 그게 정상인데 지금 우회 상장이 소룩스가 지금 이게 길어지고 있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올 거야, 나오기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내일은 8월 15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장중에 나오거나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나오면은 이제 소룩스는요, 제가 보기에는 점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점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합병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기다렸다가 너무 빠지니까 그냥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소룩스는 조금 아깝게 여러분들이 놓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소룩스는 저는 아주 소액밖에 없어서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메이슨 캐피탈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잡으신 분들은, 자, 여기서 잡았죠. 그분들은 이제 쭉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500원짜리 털기 위해서 충분히 올릴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충분히 터져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상장일 줄 알고 들어왔던 물량들은 실망 매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오늘 풀리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또 실망 매물 나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 나간 다음에도 아마 분명히 메이슨 캐피탈은 소룩스 때문에라도 연상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진제약도 얘들도 가지고 있어요. 아리바이오 주식을. 얘들도 올라야지 정상인데, 얘들은 왜 잘 안 오르냐면 유통 주식수가 너무 작아요. 그 거래량도 작아요. 얘네들 유통 주식수도 작고 거래량도 작아서 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진제약도 오를 거라고 봐요. 하지만 누가 크게 움직일 거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저는 메이슨 캐피탈이 크게 더 움직일 거고, 소룩스는 점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이제 오를까 안 오를까 막 그냥 이제 무섭고 막 이럴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회 상장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시는 사실 빨리 나와줘야지 정상이에요. 원래 어제 나왔어야 정상인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저도 의아한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우회 상장 해당 여부가 나올 거고, 우회 상장이 아니라고 나올 겁니다. 그냥 기업 간 합병이에요.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이고, 만약에 우회 상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되게 긴 여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속사 주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볼 거고, 아리바이오 주주들은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분들은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실은 좋은 값어치로, 말도 안 되는 값어치에 사실은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가지고 굉장히 아리바이오의 가치를 높여줘서 소속성 합병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감사해야 되는데, 원래 그 비상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이거 빠그라지잖아요. 아리바이오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아리바이오는 임상할 돈이 없어요. 근데 얘랑 같이 진행이 안 돼 버리면 누가 돈을 대줄 겁니까? 그런 관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뭐 지금 에로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요, 정재준 대표가 주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HLB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봉으로 볼게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차트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8월 달부터 슬슬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정확히 제 말이 맞죠. 7월 달은 하락했다가 8월 달은 조금씩 올라갈 거다. 그리고 얘가 이거를 넘어서는 건 언제다? 신청서 제출했을 때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까지 보면 됩니다. 9월 말까지만 보시면 이거는 그냥 먹는 게임이에요. HBL 제약도 마찬가지. 진짜 8월 달 되니까 조금씩 올라가죠. 제 말이 정확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 언제 넘어간다? 요거는 이제 9월 달 넘어가면서 넘어가고, 요건 언제 넘어간다? 신청서 내면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주식을 못 한다고 하면 진짜 그분은 진짜 주식판을 떠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못 하시면. 자, 그래서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들고 가요. 초심자들이 뭐 이상한 거 뭐하러 이걸 합니까? 메이스 캐피탈 왜 해요, 이분들이? 그죠? 매스 캐피탈은 별들의 전쟁이에요. 주식에서 날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날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 흔들고 이런 거에서 여기서 더 먹고, 제가 여기서 그 물량 먹고 올리는 거 봤죠. 그렇죠? 이 물량 먹잖아요. 저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기서 물량 먹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거 공포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공포 아니에요. 공포예요. 공포죠. 근데 여기서 전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심자들은 다 이것만 하세요. 여기 돈 모아서 돈 버는 게 훨씬 큰데, 여러분들 이거 베이스 캐피탈 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초보들은 여기서 막 손절치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면 다 올라갔다가 다 내려올 때 그때 뭐 막 특금리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뭐 이 소리 한다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건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저는 뭐 어디서든 지금 여기서 이미 수익 내가지고 수익 인증하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밑에서 또 잡잖아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잡는 거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막판에 동시효과 때 밑으로 막 7, 8% 막 내리는 척 하다가 나중에 올리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어제 회원 방송이니까 일반 분들 못 보셨을 거고,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 그거를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그 마이너스 5%까지 내렸었잖아요. 동시효과에서 시에서 죽일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국에 시에서 죽였잖아요. 이것도 정확히 맞췄죠. 개미들을 동시효과에서 죽이네, 시에서 죽일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5%까지, 이게 동시효과에서 마이너스 5% 내렸었어요. 근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니들이 그렇게 장난쳐보자 동시효과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동시효과 때 원하는 만큼 물량을 사기가 힘드니까 내일 큰 상승을 노리고 여러 자본들이 들어올 텐데, 메이슨 애들이 바보가 아닌다. 다음에야 저기 동시효과에서 내릴 리가 없다. 그래서 내일 급등으로 시작하면 오늘 던진 물량들 내일 회수해서 올려야 되는데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다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슨 동시효과 누르고 노력하는 과연 되는지 지켜봅시다. 안 놀리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급등하고 마무리됐잖아요. 그쵸? 어제 급등하고 마무리됐어. 보여드릴까요? 동시효과에서 얼마큼 올랐나? 네. 보세요, 여러분. 동시효과에서 마이너스 5% 내리려고 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여기 플러스 5%, 무려 10%가 올리면서 동시효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실시간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는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시효과 이전에 그러니까 동시효과 전에 저는 여기서 이미 80%를 샀어요.
나머지 20%만 이제 여기서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제 롤 모델은 얘입니다. 강현수. 자, 아무튼 뭐 이런데 이건 저거예요. 영화 작전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작전 세력의 작전을 그 위에서 관조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중요한 게 제가 일찍 방송을 킨 이유는 제 목 상태가 좋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오늘 이제 저기 휴가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으로 대응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방송은 요거를 지금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슨 캐피탈 오늘도 흔들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이유가 뭐냐? 밑으로 흔들든 위로 흔들든 하여튼 흔들 수밖에 없는 날이다. 이유가 뭐예요? 소록수가 아직 공시가 안 났어. 우회상장과 관련된 공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얘들 진짜 언제 공시 내려고 하는지 진짜 깝깝한데 보시면은 이 시간 아침에라도 공시가 나왔으면 좋은데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그죠? 공시가 안 나왔어요. 이거 주권매매 거래 정지 해제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 공시가 제가 보기엔 오늘 내긴 낼 텐데 제가 보기엔 오늘 오후나 저녁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이슨 캐피탈 오늘도 흔들 수밖에 없는 날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 보시고. 자, 그러면 삼진제약도 오늘도 주가가 좀 쉽진 않을 거다. 메이슨 캐피탈 삼진제약은 오늘 주가가 아마도 변동성이 큰데 아마 조금 조정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갑자기 공시가 나오면 또 그냥 작대양봉으로 그냥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고 그래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이 고수의 영역이에요. 일반인들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HLB만 잘 모아가시면 돼요. HLB 이런 걸로 돈 버는 거다. 큰 돈을 이런 데다 넣겠어요? 메이슨 캐피탈 하루에도 움직임이 밑으로 위로 30%가 되는 종목에다 여러분 넣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HLB 이 시리즈들을 모아서 가야 되고, 그러면 알테오제는 꾸역꾸역 모아가라. 조금씩. 얘네들 흔들어봤자 많이 못 흔들어 얘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 9월달부터는 얘네들 또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모아가는 알테오제나 HLB나 HLB생명과 이런 걸 모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테오제는 언제까지 가져오세요? 2026년, 7년까지 모아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에 우상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애들도 이렇게 조정을 5일선까지 줬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체적으로 오늘은요 나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 못 올 거예요. 네, 코아스 같은 애들도 요거 박스권 돌파하면 이제 크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얘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감자가 있기 때문에 감자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아마 굉장히 많이 칠 겁니다. 내렸다 치거나 아니면 바로 치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코아스도 나중에 굉장히 오를 종목으로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웨스트라이즈인데, 웨스트라이즈는 4,5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살아있는 거고, 4,500원 깨지 않으면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얘도 10,000원까지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작전주니까 언제든 작전 실패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비트엔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작전 실패하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엔 가지고 있는 분이나 웨스트라이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 감수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2에는 IOK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 같은 애들도 조금 올라가야 되긴 해요. 근데 얘는 이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얘는 유중 플레이를 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여러분들 잡으라는 얘기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한농화성 레몬은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 CIS 요런 애들인데, 요런 애들은 한 번 정도 큰 펌핑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 줬다 갈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바로 쏠지 그건 몰라요. 얘네들은 단타 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응 잘 하시고요.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미친 거예요. 원래 무해상장 해당 여부는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소가 시간 끌고 있는 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되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록스라든지 이런 그 메이슨 캐피탈 같은 저런 이제 작전주들은요, 그냥 없는 셈 칠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한 50% 까여도 돼. 이런 좀 50% 까여도 되는데 한 200%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나 저런 거 하는 겁니다.
도박 성향 있는 분들만 하시고 나머지 분은 다 HLB나 HLB 제약, 생명과 이런 거랑 알테오젠 이런 걸 모아가세요. 뭐하러 도박을 합니까? 주식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도파민에 쩌드는 뇌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런 것들 중심으로 모아가지 마시고 결국엔 저런 것들 여러분 제때 못 나가면 다 손해 막심하게 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